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치 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을 했고 학원이든 또는 집에서든 열심히 공부하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월 초에 2025 정시 상담이 마쳤어요.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많은 학생들 가운데 흔히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불리는, 특히 이제 고2 같은 경우에 곧 고3이 되잖아요. 정시 파이터를 꿈꾸면서 이번 겨울방학을 보낸 학생들한테 좀 반드시 얘기해주고 싶은, 이것만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해라,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적분 같은 과목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데, 어차피 수학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대부분 수원이나 수투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지 않은 미적분이나 확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정시에서는요, 미적분이나 확통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수원과 수투 공통 과목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막상 모의고사를 치고 수능이 칠 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미적분 또는 확통을 선행 나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원, 수투, 특히 수원을 대부분 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마쳤기 때문에 까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복습할 수 있는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적분 확통에 있어서 이제 표점에 어느 게 더 유리한가 해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심지어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 약점이 있거나 한 중위권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량이나 학습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확통을 선택하고 오히려 수원, 수투에서 학습 비중을 높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무조건 표점이 미적분이 유리하다. 재작년 수능과 작년 수능을 비교했을 때도 이제 동일한 원점수 대비해서 미적분과 확통의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확통에 좀 더 강점이 있다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크게 데미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확통을 선택해서 수원, 수투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 특히 국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오죽하면 의대 합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라 국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떤 지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는 뭐 언매나 문법을 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또 화작을 선택하는데 정말 다양한 유형 때문에 또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이나 탐구 과목과 다르게 국어랑 영어는 결국에는 어떤 제시문이나 또는 지문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좀 더 까다로워진 선지에서 더 정확한 답을 구해내는 그런 어떤 실력들, 문해력들이 하루아침에 절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인강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뭐 학원 좀 한두 달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쌓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국어나 영어 영역은 무조건 내가 하기 시작하면은 한 세트를 다 풀어야 된다, 그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예를 들면 월수금에는 국어 10문제, 한 2지문 내외 정도 되겠죠. 그렇죠? 10문제씩. 그 다음에 화목2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개의 영어 듣기를 빼면은 실제로 이제 28문제가 남아요. 요건 이제 세 토막을 내면은 화목, 토 나눠서 일주일에 한 세트 하는 식으로. 이제 수학이나 탐구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국어와 영어를 쪼개서 내가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세트를 푼다, 이런 느낌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어나 영어에서 혹시 감으로 답 찾기 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내가 문제를 막 풀어요. 채점을 하겠죠? 분명히 내가 2번인지 3번인지 아리까리 했는데 2번인 것 같아서 체크했는데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본인 실력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거는 왜 2번이고 왜 3번이 부적절한지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납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자신의 어떤 내공을 쌓아 나갈 때 실전 수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맞췄고 몇 점이 나왔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꼼꼼하게 분석하고 반복하고 본인이 스스로 납득되는 그런 훈련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해주시기를 좀 공고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제가 그 수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정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특히 현역들은 많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육모 구모 때는 1등급 다 찍었는데 막 2등급 3등급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번 정시 상담에서도.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생이나 또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육모나 구모나 수능은 물론 동일한 평가원에서 낸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응시하는 모집단 자체가 다릅니다. 수능은 3분의 2가 재학생이고 3분의 1이 N수생이에요.
그 모집단 자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육모, 구모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고 해도 실전이 아니잖아요. 그거 망했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지만 수능은 못 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원하는 대학을.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학생들은 처음 치러본단 말이죠. 그런데 국어 영역 첫 시간을 딱 펼쳐보면 와, 평가원이 절대 호락호락한 지문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출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 나오고 분명히 제 시문은 본 문학 작품인데 선지를 보니까 이상이 꼬아놨어. 그런 압박감들 때문에 육모, 구모에 비해서 등급이나 백분위가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요, 이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평가원 기출, 학평 기출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여건이 된다면 N수생들처럼 사설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킬러나 킬러에 대한 감각들, 정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경험치를 올려야만 실제 수능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 훈련들을 언제 할 수 있다?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제가 이제 의대부터 어쨌든 인서울권까지 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의대를 지원하는, 특히 이제 인서울이나 메이저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원점수 1.1점이 너무나 소중하고 표점 1.1점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게 어떤 과목의 탐구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원화원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뭐까지 고민해야 되냐면 당연히 가산점이나 여러 가지 선택했을 때 물론 26년부터 응시 영역 제한이 많이 풀리긴 하지만 과탐 2개를 쳐야 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만 그에 더해서 최상위권들은 2과목까지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점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조건 내가 원원 과목을 1등급을 받겠다 정도로는 의대 정시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입장이 좀 달라요. 나는 인서울이라도 해야 돼.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 친구들은요, 이번 겨울방학 때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냥 남들 하는 기숙학원 들어가고 그냥 인강 그냥 프리패스 끊어서 다 두루 하는 게 아니라 국어와 수학 중에 나의 전략 과목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신 있는 거 또는 너무 힘든 거 하나를 버리세요. 여기서 버린다는 거는 공부를 아예 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학은 정시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하나의 영역에서 반영비가 달라요. 국수탐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고 국어가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습 비중 자체를 2대1 이런 식으로 다르게 가져가고 나중에 국어의 백분이라든지 표점이 훨씬 잘 나왔을 때 국어 영역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나 모집단에 지원을 하면 본인의 환산점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어, 수학 3등급 뜨는 것보다요.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또는 반대로 수학 2등급, 국어 4등급 이렇게 뜨는 게 정시 지원에서 나한테 궁합이 맞는 대학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못 놓겠죠. 저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버리면 안 될까? 버리면 안 되죠. 학습 비중을 명확하게 조절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국어든 수학이든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학습 비중을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중하위권, 일단 인서울 어디라도 걸치는 게 목표인 친구들은요.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는 최소한 잘 맞으면 좋죠. 1, 2등급 다 나오면 좋겠지만 최소한 3등급까지 가야 감점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감점 폭이 제한적이지만 4등급부터 갑자기 폭포수처럼 확 떨어뜨리는 대학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4등급 이하는 우리가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데미지가 되게 크단 말입니다. 실제로 요번에 상담했던 친구들 가운데서도 4등급 심지어 5등급 영어가 나왔던 친구들은 국어 수학 탐구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감점 폭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환산점에 항상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최소한 3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이번 겨울방학의 관건이 될 거고요. 탐구는요, 일단 하나에 좀 목숨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가 다 안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2개를 하나 끌어올리겠다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인서울권에서 광운대 미만, 그러니까 뭐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가천대라든지 삼여대라든지 이런 쪽은 탐구 과목을 하나만 본단 말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구 과목을 3등급 나오는 것보다 2등급, 4등급 나올 때 얘가 버려지고 이 2등급으로 나의 전체 환산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역시 이번 정시 상담에서도 특정 영역이 안 좋았는데 특정 영역이 유달리 좋아서 대학 라인 잡기가 훨씬 수월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탐구 하나를 끝낸다라는 것을 이번 겨울방학 때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 탐구와 관련해서 조언인데요. 과탐이든 사탐이든 좋습니다. 이제 올해 정시부터는 영역별 제한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하나 정해서요. 이왕이면 2개면 좋겠지만 하나 정해서 개념 잡고 유형 잡고 수능 특강 나오면 한 바퀴 완성해서 올해 3월 4월부터 시작되는 모고에서 의미 있는 탐구 과목들의 점수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야만 내가 정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학습 비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갖고 정시 지원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 정시 파이터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실질적인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요. 물론 학교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수시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은 수시를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 몰래 딴 거 수능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교에서 고3에서는 수능 특강이라든지 또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시는 건 당연히 하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생기부 준비한다, 뭐 면접 준비한다, 뭐 동아리 활동 준비한다, 학교 행사,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 나는 지금 정시 파이터인데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분위기나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인이 세운 계획이나 플랜에 따라서 11월 수능까지 확실하게 이런 전략들을 직접 실천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막상 학교 가보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조차 야, 재학생은 무슨 정시야, 무조건 수시로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수시와 정시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장 가능성 있는 영역부터 채워나가는 게 개학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명심하셔서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오히려 애수생들보다 더 빨리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1월부터 시작하면 더 빨리 올해 11월에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